넷플릭스 킹덤 시리즈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틴 라미입니다. 먼저 킹덤 아신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기에 미리 영상을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킹덤 시즌2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나요? 아신 역으로 전지현이 등장할 때 저는 탄성을 자아내며 이 작품 미쳤다, 역시 최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흥분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킹덤 시리즈가 장수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까지 불러왔습니다. 김은희 작가도 처음부터 전지현을 아신 역으로 최적의 캐스팅이라 생각하며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 영화 베를린과 암살에서도 깊은 어둠과 상처를 감춘 채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그녀였기에 이번 아신과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공포 스릴러 영화 4인용 식탁에서도 로코에 국한된 배우가 아님을 증명했고 2009년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 블러드에서는 냉혈한 헌터의 모습을 보여줬죠. 범을 쥔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뱀파이어들을 상대하는 그녀의 연기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감독의 연출이 영화를 다 망쳤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블러드에서 보여준 그녀의 헌터 연기가 인상 깊었기에 아신전에서 생사육을 길들이는 장면이나 조선의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은 한층 성숙해진 뱀파이어 헌터 같았습니다. 레골라스 못지않은 활실력에 어쌔신 크리드의 이비 프라이만큼이나 잠입과 암살에도 탁월함을 보입니다. 만일 제대로 된 검술 훈련까지 받았다면 엄청난 괴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번 아신전이 중요한 이유는 킹덤 시즌1 이전 이야기로 생사초의 기원을 다루며 시즌3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번호부락 사람들은 100년 이상 조선 변방에 정착한 여진족들인데 이들은 세종의 허락으로 성체 밖에서 지내며 조선의 협조적인 성저 야인을 일컫습니다. 반대로 파저강 유역에 자리 잡으며 조선의 적대적인 여진족들은 파저위로 소개됩니다. 파저위의 수장이 새롭게 등장한 빌런 아이다간입니다. 번호부락 주민들은 사실상 조선인도 여진족에도 속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기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이들은 천대와 굶주림이 지속되며 어린 아신은 조선 땅에 머무는 것에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조선을 위해 밀정까지 하는 아신의 아버지 타압은 언젠가 관직에 올라 떳떳하게 살게 될 날을 고대해왔습니다. 딸 아신에게도 목숨을 걸고 조선에 협력하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설명하죠.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 건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관직을 받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 평소 호기심 많던 아신이 아버지 몰래 금단의 장소인 폐사곤을 드나들며 생사초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는 아신전에서는 첫 발견자가 아신이지만 이미 국시당 벽하에 생사초에 대한 단서를 남긴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국시당은 번호부락 마을 뒷산에 위치한 재단을 말합니다. 만일 벽화가 없었다면 생사초의 효능 자체를 아신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킹덤 시즌 1보다 이전인 아신전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초의 생사초 사용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겠죠. 둘째는 생사초를 먹은 사슴이 변이 되어 호랑이에게 겁없이 돌진하다 먹히게 되는데 호랑이가 감염됩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감염자에게 물린 사람은 보통 20초 내에 변이를 보이는데 민치룩이 파저위와 대치하는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었죠. 그렇다면 짐승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원래 생사초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약초에 기생하는 벌레의 알이 원인입니다. 찬 기운을 좋아하기에 온도가 낮은 겨울의 경우 생사역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합니다. 이들은 불에 취약하며 벌레가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감염 부위를 물속에 담그면 벌레가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와 역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즌2까지 서비는 이런 생사초의 비밀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서비보다 더 많은 걸 알 것 같은 인물 아신이 등장합니다. 아신전 막바지에 아신이 번호부락 사람들을 생사역으로 만들어 사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꼭 노루토끼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죠. 제가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게요. 즉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생사역의 본능입니다. 왜 파저위가 자신의 불황민들을 학살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민치룩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아신. 복수를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밀정을 하라면 밀정이 되고 도축을 하라면 도축을 하겠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지옥이라도 내려갈 기세였죠.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이 모든 게 민치록의 배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민치록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 아닌 조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 시청자들은 알 겁니다. 결국 조선에 이역만 당하고 죽임을 당한 불황민들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아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생사초를 통해 역병을 퍼뜨리는 겁니다. 조선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이승이 의원에게 생사초 전달과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신이 벽하의 단서를 통해 직접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아신은 생사역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생사역 실험을 직접 시행해왔고 또 생사역에 된 불황민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도 해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때문에 서비가 모르는 생사초의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화 반도에서는 좀비들이 빛에 반응하여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사역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법을 아신은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혼자서 이 일을 계속 해오기보단 나중에는 누군가와 협력했을지 모릅니다. 아신전 마지막에 파저이와 아이다간을 만난 걸 보면 그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그를 이용할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공동의 적을 갖고 있으니까요. 복수를 해주십시오. 과연 킹덤 시즌3에서 이창과 만난 아신이 역병의 원흉이 자신이라는 걸 감춘 채 조선에 협력하는 척하며 홀로 복수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이다간과 손잡고 조선을 침과 동시에 파저위까지 몰살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아신의 복수가 성공해 조선이 멸망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 더는 시즌을 이어갈 수 없을 테니까요. 끝으로 좀비물에는 대부분 변종으로 인해 더 강력한 좀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즌3에서는 또 어떤 변종 생사역을 볼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희망이자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라미월드 채널에서 어쌔신 크리드 생방을 진행하며 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크 개발사 유비소프트가 그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대적 배경으로 어크 세계관을 확장해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중국은 물론 고대 이집트, 그리스, 바이킹까지 역사 고증도 탁월해서 유비소프트의 어크 시리즈 중 일부는 실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친화적 기업이라 매번 한글화는 물론 자사게임 레인보우 식스 CG의 맵에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게임을 이용하는 일본 유저들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보통은 이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하지만 유비소프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직한 기업이죠. 이렇게 한국 친화적이며 역사 고증의 전문성을 갖춘 개발사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한국 팬들이 많습니다. 어크 시리즈의 타이틀은 보통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이런 식으로 당시 시대를 대표할 만한 타이틀을 내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생각한 게 한국을 배경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 킹덤이었죠. 넷플릭스 킹덤처럼 조선을 배경으로 악역인 조학주는 템플러로, 왕세자 이창은 암살단 소속으로 대립하는 이야기, 거기에 생사초로 인한 역병은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겁니다. 한 예로 든 것뿐이지 동일한 설정과 인물로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배경으로 어쌔신 크리드 킹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앞으로 넷플릭스 킹덤 프랜차이즈가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수를 해주십시오.